할게요. 자, 다시 얘의 디바이드, 메서드에 10을 넘기면 10을 2로 나눈 수가 나오겠죠? 5. 그렇죠? 그리고 100을 넣으면 뭐 5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디바이드 기능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2로 나누는 거 말고 4로 나누는 걸로 해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M1에 넘을 4로 바꾸면 되죠? 되죠, 이거? 그리고 해보시면은 이제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4로 나눈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 값을 바꿔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구나. 자,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볼게요. 뭣도 모르고 0을 넣었어요. 실행을 하면은 에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다가 헬로. 그래서 잘 실행이 되면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실행을 하면 뭐라고 하고 지금 콘솔에 아무것도 안 뜨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에러 나가지고 여기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에러가 난 거고요. 왜 에러가 났냐면 그 수학적으로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 없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이 코드에 의하면 num을 0으로 바꾸는 순간 0으로 나누겠죠. 그러면서 에러가 난 겁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0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유가 뭡니까? num을 0을 넣으면 안 되는데 막 접근해서 0을 넣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디바이드가 덩달아서 작동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얘 잘못된 값을 넣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디바이드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 또는 오염이 돼버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들이 죄다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막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너무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접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접근을 못합니다, 이제. 무슨 수 써도 접근을 못해요. 자, 그래서 접근 못하네, 안 되는 거면 해서 그냥 디바이드 제공되는 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 말고 4로 나눠보고 싶은데 직접 접근해서 바꿀 수가 없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값을 바꾸지는 못하게 하되 열어는 두시는 거예요. 이 값을 바꿀 수 있도록. 그걸 뭘로 열어두냐면 메서드로 열어요. 메서드로. 그래서 제가 여기 setNum이라는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값을 하나 넣어주면 그 값을 그대로 받아서 이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num은 프라이빗인데 누가 쓴다? 메스 클래스가 지 메서드에서 쓰고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메서드에 전달한 값을 이 메스 인스턴스 자기 자신이 자기 거에 넣는 겁니다. 요건 되겠죠? 자기 자신 거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요렇게 넣는 방식에서 다시요.
이렇게 넣는 방식에서 이제 바로 접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m1. set num이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넣고 싶은 값을. 자, 그럼 우리 똑같이 4로 나눈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을 넣으면 에러가 나죠. 해결이 안 된 거 아닌가요? 똑같이 에러가 나는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메서드를 쓰면 뭐가 좋냐면, 메서드는 뭐가 가능하다?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메서드에서. 만약에 A가 0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체크를 하는 거야. 0일 때는, 야, 내 기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A, B가 0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리턴 여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가 리턴 만나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종료되거든요. 그러니까 A에다가 0을 대입하지 않겠죠. 자,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뭘로? 메서드로 하면. 근데 메서드로 하지 않으면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 자, 이런 대입 연산, 비교 연산 또는 이런 제어문들은 다 어디서만 쓸 수 있다? 메서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클래스 안에서는 무조건 변수 선언, 메서드 선언 두 개밖에 못해요. 이런 if문, 반복문 이런 걸 못 씁니다. 클래스 안에서는. 이런 건 다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num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메서드를 쓰느냐 다이렉트로 하느냐 차이는 뭐다? 메서드를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다이렉트로 하면 처리를 못한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컴퓨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조립해놓고 케이스로 감쌌는데 케이스에 아무것도 없어봐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 못하죠, 컴퓨터. 그래서 다 막아놓고 이만큼 뭐 전원, 뭐 이만큼 포트 이런 거 열어가지고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다 프라이빗으로 가려놓고 선택된 몇 가지 안전한 방법으로만 외부와 통신하겠다라는 의미가 캡슐하고요. 이런 캡슐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접근 제어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안 하다 하실 거예요.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만드시다가 나중에 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뭐 깨달으셔도 되고, 지금 그냥 몸에 익혀 놓으셔도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시면 돼요.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캡슐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 클래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캡슐화 해볼게요. 지금 캡슐화 안 돼 있는 거죠. 누구든지 에이지랑 네임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에이지랑 네임을 세팅을 하시려면은 일단 얘를 프라이빗으로 가려놓고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은 무조건 이거 지켜주세요. set 변수 이름, 그리고 set 뒤에 변수 이름 붙일 때는 제일 앞자를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이거 무조건 지켜주세요. 권장이 아닌 필수다. 자, 그리고 이건 막아놨지만 요거는 모두에게 공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요거 접근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얘는 퍼블릭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네임도 마찬가지겠죠? set name인데 n을 대문자로. 인트 아니죠, 이거 스트링. 이렇게 자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터 이렇게 부릅니다. 세팅해주는 녀석이다 해서 세터. 자, 요게 지금 이제 캡슐화를 한 겁니다. 여기를 다이렉트로 접근하지 않고 허용된 메서드로만 접근 가능한 거.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p1.name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했다면 이제 이런 방식을 쓰시면 안 되고, 이런 방식 안 되고 set name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더 편한데요. 그냥 이거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 혼자 만드실 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자바 개발자들 간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으면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남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툴에서 이 세터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규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캡슐화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 public void set age 있죠. 이거를 직접 안 만들어도,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소스가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누르신 다음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고 체크 하면은 만들어지죠? set age, set name. 실제로 이렇게 다 캡슐을 해서 쓰기 때문에 툴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캡슐화를 해서 쓰셔라. 그럼 이렇게 이름 세팅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이 세팅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가져올 때도 우리가 p1.name 이렇게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못 가져오죠? 다이렉트로 접근 못하니까. 자, 그래서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건데, 자, 당연히 세팅할 때는 set age고요. 가져올 때는 get ag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들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getter라고 합니다. 가져오는 녀석, 세팅해주는 녀석은 setter.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세팅할 수 있는 setter와 이 값을 가져올 수 있는 getter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가져와 볼게요. 홍길동 세팅했고 30살 세팅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get name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get age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네요. 되네요. 자, 30살 홍길동 나오죠?
자, 그래서 접근 제어자와 캡슐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요거 소스코드 올려드린 것 중에 세 번째 게 비밀번호 찾기랑 로그인 체크랑 캡슐화 적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멤버 데이터 세팅을 할 때 세터와 게터를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